자, 시작하기 전에요. 본 영상은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드리는 거지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입니다. 와, 오늘 같은 날이요. 정말 20년 넘게 시장을 봐온 저 같은 사람의 경험이 빛을 발하는 그런 날이죠. 뭐랄까, 동쪽에서는 대포 소리가 들리는데 서쪽에서는 소리 없는 칼바람이 부는 딱 그런 양면 전쟁 같은 하루였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아마 우왕좌왕 하셨을 텐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혼돈의 진짜 판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시장을 이렇게 박살낸 진짜 범인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신문 1면을 도배한 저 중동의 전쟁 소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대부분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워싱턴에서 날아온 아주 조용한 문서 한 장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느냐 마느냐가 사실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모두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던 그 첫 번째 전선부터 한번 보죠. 바로 중동에서 터진 유가 쇼크입니다. 이건 뭐 거의 2000년대 초반 걸프전 때를 보는 것 같은 아주 교과서적인 시장의 반영이었어요. 로이터에서 속보가 딱 뜨자마자 시장이 거의 비명을 질렀죠. 바레인이랑 쿠웨이트 석유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서식이었는데 중동에서 연기 나면 유가가 뛴다. 이건 시장에 아주 오래된 공식 같은 거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WTI 유가가 하루 만에 거의 7% 가까이 그냥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유가가 이렇게 미친 듯이 뛰니까 시장의 공포 심리도 바로 반응을 했죠.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저 VIX가 11% 넘게 확 뛰면서 23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제가 겪었던 2008년 금융위기 때 80까지 갔던 거에 비하면 이건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패닉이라기보단 그냥 불안감 수준이죠. 하지만 투자자들이 얼마나 멘탈이 흔들렸는지는 이 숫자 하나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는요, 곧바로 투매로 이어졌습니다. 다우, S&P 500 전부 다 파란불이었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저 러셀 2000 지수였어요. 미국의 진짜 서민경제 체력을 보여주는 중소형주 지수가 거의 2%나 빠졌다는 거, 이건 단순히 월스트리트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지갑까지 닫힐 거라는 공포를 시장이 한꺼번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거든요. 말 그대로 시장의 허리가 휘청거린 겁니다. 마침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 연은 총재의 말이 딱 핵심을 짚어주더군요. 이게 그냥 기름값 좀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해서 시장이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이 계획 자체를 아예 뒤엎어버릴 수 있다는 거시적인 공포. 이게 바로 시장이 진짜로 벌벌 떨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시장 참여자 거의 대부분이 저 유가 차트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때 저 멀리 워싱턴에서는요. 이 판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말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이라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전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 상무부에서 AI 칩 수출 통제 규정 초안을 내놨는데요. 여기서 진짜 무서운 단어가 뭐냐면 특정 한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라는 대목이에요. 이건 그냥 중국 좀 견제하겠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앞으로 전 세계에 깔리는 모든 AI 데이터 센터의 수도꼭지를 우리 미국 정부가 틀어지고 직접 관리하겠다. 이런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분석의 진짜 알파, 즉 남들이 못 보는 핵심입니다. 이 정책의 본질은요,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누가 어디에 어떤 스펙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지 그 허가 도장을 미국이 직접 찍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반도체 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테크 하드웨어 공급망 전체를 그냥 안개 속으로 밀어넣어버린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시장은 이 소식에 아주 즉각적으로 그리고 고통스럽게 반응했습니다. 이 정책의 직격탄을 그대로 맞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한때 3% 넘게 그냥 곤두박질 쳤죠. 이건 유가 쇼크처럼 시장 전체에 폭탄을 던지는 그런 게 아니라 반도체라는 특정 섹터의 심장부만 정확히 노린 아주 정밀한 외과 수술 같은 타격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쇼크가 시장을 얼마나 기이하게 둘로 쪼개놨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커플링 현상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단기적인 돌발 변수와 규제라는 장기적인 구조적 변수가 꽝 하고 부딪히니까 시장이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세상으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오늘 시장을 읽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중동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단기적인 충격파 같은 거고요. 반면에 오른쪽의 AI 규제는 방향이 이미 정해진 앞으로 10년은 갈 구조적인 큰 흐름입니다. 시장의 똑똑한 돈, 즉 스마트 머니는 이 두 리스크의 성격과 시간의 길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보고 움직인 거죠. 누가 두들겨 맞았는지 한번 볼까요?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주는 당연히 AI 규제 때문에 얻어맞았고, 포드나 토요타 같은 내연기관차 회사들은 기름값 폭등에 직격탄을 맞았죠. 시에나나 알리바바처럼 이 두 가지 악재의 양쪽으로 다 노출된 기업들은 그냥 더 크게 무너졌고요. 시장의 계산법은 아주 명확하고 또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이렇게 환하게 웃는 승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일즈포스, 서비스나우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또 익스피디아나 더 트레이드 데스크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죠. 아니, 시장 전체가 공포에 벌벌 떠는데 왜 하필 이쪽으로만 돈이 몰렸을까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죠. 이게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자금 대이동, 캐피털 로테이션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기업들은요, 하드웨어 공급망 문제, 그리고 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두 개의 태풍의 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안전지대였던 거예요. 때마침 모건 스탠리나 웨드부시 같은 데서 강력 매수 리포트가 나온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할 때 똑똑한 돈들은요, 지정학 리스크에서도 자유롭고 매달 꼬박꼬박 구독료가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으로 피신하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움직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정신없는 양면 전쟁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그냥 분석만 하고 그랬구나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죠. 그래서 제 20년 경험을 녹여낸 기관 투자자들이 실제로 쓰는 리스크 관리 매뉴얼을 오늘 여러분께만 특별히 공개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싸다 하고 공격적으로 달려들 때가 절대 아닙니다. 제 퀀트 모델로 돌려봐도요, 지금 시장은 신호 대 잡음 비율이 너무 낮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의미 있는 신호보다 쓸데없는 노이즈가 훨씬 많아서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지저분할 때는요, 수익 욕심내기보다 일단 내 돈 지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입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순절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 끼어들기 전에 시스템이 알아서 자르게 미리 설정해 두세요. 둘째, 남들이 공포에 질려 다 던질 때가 바로 기회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VIX 지수를 보면서 그 타이밍을 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시고 내 종목들이 하드웨어 쪽인지 지정학 리스크에 민감한 쪽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처럼 좀 더 안전한 쪽인지 비중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감정은 빼고 원칙대로만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프로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이건 제가 20년 넘게 온갖 위기를 다 겪으면서 제 뼈에 새긴 단 하나의 문장입니다. 주식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신의 영역이죠.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것만큼 오만한 행동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살아남을 수 있게 대응하고 또 대응하고 생존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시장은 오늘 이 양면 정쟁을 어떻게든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다음에 올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에 과연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원칙을 한 단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장의 진짜 속살을 함께 읽어 나가시죠.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